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 7월 7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플입니다. 현재 리플은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리플은 어제의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리플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일단은 한번 바닥을 찍은 상황이고, 아직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세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새로 나온 소식들과 함께 다음주 중요 일정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상황부터 같이 좀 바라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반등폭의 대부분을 다시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암호화폐 시장이 일단은 하락폭을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어제 반등을 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V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사실상 그동안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들의 비트코인 매도와 함께 마운트 곡스에 대한 오버행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마운트 곡스의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악재가 모두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익절 매물이 현재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박스권으로 지지선을 다시 만들면서 횡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의 상원은행위원회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파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을 때 일시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응 시기를 놓친 적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이 연이어서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9월달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7월 11일이죠. 7월 11일에는요 CPI 발표가 있고 12일에는 PPI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지속적인 여러가지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에 대한 뉴스 좀 보여드리면, 이번에 리플이 한번 크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어제 또 반등을 했다가 이런 가격 하락과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블리퀴데이션이 급증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블리퀴데이션은요 대규모 변동성으로 인한 롱포지션이나 숏포지션의 대규모 청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플은 이번에 롱포지션에서 395만 달러가 청산이 된 부분이 있고, 숏포지션에는 53,100달러가 청산이 되면서 7,900%의 차이를 보이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블리퀴데이션이 급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위아래 크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의 활동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요, 이번 청산 패턴이 리플의 중요 지지선에서 반등 신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이번에 동일 정부의 매도나 마운트 곡스에 관련된 이슈 등으로 7,900%의 블리퀴데이션이 급증을 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리플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저항대도 같이 얇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상승 랠리가 나오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판결도 7월 말이나 8월 초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 승소 시 리플 가격이 1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뉴스들은요 사실상
리플과 SEC의 소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시장이 리플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리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600원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600원에서 650원 이 박스권 횡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마지막 하단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리플과 SEC의 소송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게는 3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조만간에 보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대규모 상승 랠리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대상승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SEC와 리플의 소송은요,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플이 1달러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멘텀들도 리플의 상승에 굉장히 큰 중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600원에서 650원 구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플과 SEC의 소송도 최종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되는지 추가 매수를 되는지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 카톡방에서 리플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나중에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시바슛 아웃이라는 대박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바이누를 프리세일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를 상장 전에 400만원어치를 샀던 사람이 3년 만에 17억원어치 수익을 얻었다라는 뉴스 나왔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 시바이누를 모티브로 한 신규 밈코인 프로젝트로 카우보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밈코인 플러스 커뮤니티 참여의 요소를 결합을 하면서 P2E 게임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활성까지 여러가지 참여 요소를 결합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바슛 아웃 프리세일 구간에서 1만원이든 5만원이든 소액으로 꼭 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 P2E 게임을 현재 실제로 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에 가보셔도 시바 이터니티라는 카드 게임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10만 다운로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 프리세일 모금액이 벌써 50만 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게임은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현재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 밈코인 이외에도 추천인 보상 시스템과 캠프파이어 스토리, 행운의 라또 복권, 선인장 스테이킹까지 여러가지 훌륭한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테이킹 보상 같은 경우는 2095%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프리세일 종목과는 굉장히 좀 다른 수익률을 안겨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요, 프리세일이 끝나게 되면 덱스 거래소와 CEX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자, 보통 이렇게 덱스 거래소나 CEX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꼭 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구코인 같은 경우도요,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덱스 거래소나 CEX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55,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가코인 같은 경우는요, 133,000%가 상승을 했고요. 파켓 같은 경우도 24,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요, CEX 거래소 상장 전에 400만원어치 매수를 했던 투자자가 최근에 매도를 하면서 17억원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프리세일이 끝나기 전에 1만원이든 5만원이든 소액으로 꼭 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로또와 같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바슛 아웃 같은 경우는요, 이더리움이나 BNB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카톡방에서는 시바 슛아웃, 메타마스크 지갑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테이킹은 또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덱스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 방법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